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병원 췌장담도내과 김태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담낭 결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령화되고 식생활이 변하면서 담낭 결석 환자들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담낭에 대해서 해부학을 알고 있으면은 담낭에 생기는 결석에 관한 증상들, 또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런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담도입니다. 우측 간내 담관, 좌측 간내 담관이 만나서 이런 총담관을 만들게 되고요. 이 총담관을 통해서 이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배출하게 되어지고, 이 담낭은 이 담낭관을 통해서 이 담도와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 있는 담즙이 일반적으로 담낭에 축적이 되어 있다가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담낭이 수축을 하면서 이 담즙이 총담관을 통해서 이런 십이장으로 배출이 되게 되면 담즙이 섭취한 음식과 섞여서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석증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낭 안에 결석들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들이 다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석들이 담낭 안에 있다가 이런 담낭관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아주 극심한 복통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담낭관은 매우 좁고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결석들이 담도로 통과하지 못하고 걸리게 되어서 아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어집니다. 이 통증은 주로 상복부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우측 갈비뼈 하방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고, 통증은 항상 대부분 물어보면은 체했다 또는 돌아나가 장 또는 위를 꽉 막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식은땀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고 구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구토를 하게 되면은 증상이 약간 완화됐다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석들이 이런 담낭관을 또 지속적으로 막게 되면은 쓸개가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풍선처럼. 이렇게 되면 통증이 완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들이 119를 타고 응급실로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담낭 안에 담즙들이 나가지 못하고 이제 염증이 이제 유발이 되게 되면 열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또 이게 확장된 담낭 안에 이제 결국은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폐혈증이 유발이 돼서 생명이 위험한 그런 지경에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빨리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우가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내원 환자들을 보면은 과거에 복통이 자주 재발했다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진 음식이랄지 과식을 했더니 통증이 자주 재발했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이런 담석증을 의심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위내시경 검사를 받게 되고 위염이나 또는 씹도염 정도로 생각하고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은 복통이 이제 재발을 하는 기왕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담석증은 위내시경으로 진단을 할 수 없고 보통은 이 복부 초음파 검사로 담석증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담석증의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소성 담석과 콜레스테롤 담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지고요. 최근에 비만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당뇨랄지 여성 호르몬이랄지 특히 이제 피임제 복용을 하게 되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서 콜레스테롤 담석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고령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담낭 기능이랄지 운동 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저하되면서 이제 결석이 또 증가할 수가 있고요. 또 장기간 금식, 다이어트, 비경구 영양요법 등도 담낭의 기능을 떨어지기 때문에 결석이 잘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위절제술이랄지 척추 손상 환자랄지 이런 분들도 이제 감낭 기능이 저하되면서 이제 담석증이 이제 잘 발생할 수가 있겠고, 특히 우리나라에는 간디스토마가 많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감염됐던 분들에서 색소성 담석들이 잘 발생할 수가 있고요. 간 경화랄지 명혈성 황달 환자랄지 장절제 환자랄지 이런 분들도 이제 담석증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 소인도 또한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환자분들이나 이제 우리 보호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어떤 음식과의 연관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우유랄지 시금치랄지 멸치랄지 이런 걸 먹게 되면은 담석증이 증가하지 않느냐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담석증이 있다고 해서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담낭 결석이 있을 치료는 이제 모든 환자들을 다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상이 일반적으로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치료는 이런 결석만 제거해서는 안 되고 이 담낭을 완전히 절제하는 게 치료의 기본 원칙입니다. 치료에 대상되는 분이 전문적인 지식이 또 필요하거든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을 해서 담낭 절제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께서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면 어떠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환자들이 이런 우루사 같은 약물 치료로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아주 작은 결석이랄지 아주 담즙온이라고 해서 이제 담낭 안에 아주 작은 미세한 결석들이 있을 때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을 중단했을 때 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궁극적인 약물 치료는 없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담낭에 결석이 있을 때는 전문가와 상담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진단은 역시 이제 복부 초음파가 1차 진료실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담도랄지 간이랄지 또 췌장이랄지 이런 부분에도 동반된 질환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CT랄지 MRI 검사를 시행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잠석증의 증상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복통이 이제 자주 재발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 담석에 의한 증상이 담석에 의한 통증이 아닐까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담석에 의한 통증은 대부분 기름진 음식이랄지 어떤 과식을 했을 때 이제 통증이 상복부에 자주 나타나는 것이 아주 특징적이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거나 인터넷에 의존하여 자가 진단을 하기보다는 췌장 담도 전문의와 상의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